안녕하세요. 한국은 강하다. 한강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중국이 어떻게 해운업계에서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물건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거대한 선박을 아시나요? 요즘은 그중 상당수가 중국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분주한 항구에서 배들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알 수 있는 다양한 국기가 배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수의 중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열심히 배를 건조해 왔고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배를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노폴리 게임과 비슷하지만 각국은 부동산을 사는 대신 배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착륙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부동산을 모두 가진 플레이어와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낡은 배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번에 많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정말 큰 선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정말 잘 만드는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첨단 선박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해운업계의 스포츠카와 같은 선박은 날렵하고 빠르며 모든 최신 기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러한 슈퍼 선박을 만드는 동안 중국도 슬그머니 그 뒤를 따라잡으며 선박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정말 잘하는데 친구가 몰래 연습을 시작해서 갑자기 나만큼 잘하게 된 경우와 비슷합니다. 배송업계에서 중국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매일 전 세계로 배송되는 모든 물건을 생각해 보세요. 옷, 장난감, 음식 등 많은 물건이 언젠가는 배를 통해 운송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장 많은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모든 물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가 마을에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어딘가에 가고 싶을 때마다 모두 친구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친구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겠죠. 누가 언제 어디로 갈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중국은 배송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누가 언제 물건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여 중국이 더 이상 특정 국가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나라에는 의약품이나 식량과 같은 중요한 물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국이 물건 배송에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더 비싸질 것이고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배송할 때는 컨테이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배송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중국이 많은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로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국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 이러한 정보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해운업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그 힘을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한 팀이 공을 독차지하고 다른 팀이 플레이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팀은 큰 이점을 얻게 되겠죠? 경기 전체를 지배할 수 있고 다른 팀은 득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중국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른 국가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모든 힘을 갖지 못하도록 다른 국가들이 협력하여 자체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국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나쁜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 누군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도 있고, 부정행위로 이길 수 없도록 모두 힘을 합쳐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말 거대하고 돈과 권력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가장 크고 힘센 아이와 맞서 싸우는 것과 같아서 많은 용기와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지나가는 대형 컨테이너선을 보게 되면 컨테이너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물건이 필요한 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중국이 어떻게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는 크고 복잡한 게임이며 국가, 기업, 그리고 매일 전 세계로 배송되는 물건에 의존하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배송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송업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어떻게 한 번에 한 척씩 대형 컨테이너선을 인수하며 해운업계를 장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 세계의 작동 방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중국은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대신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인 해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여러 척의 배가 지나가는 것을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중 몇 척은 크고 인상적인데 깔끔한 제복을 입은 많은 선원들이 갑판 위에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군 함정이며 모든 국가의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 세계의 국가의 힘을 과시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최고의 해군을 보유해 왔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도시와 같은 거대한 단 항공모함이 있고 그 위에는 항상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수중을 몰래 돌아다닐 수 있는 잠수함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축함과 순양함 등 무기와 기술로 무장한 수많은 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자체 해군을 건설하고 있으며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술래잡기 게임을 할 때 그것인 상대방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앞서 나가려면 점점 더 빨리 달려야 하는데 미국이 해군을 통해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해군 함정 건조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마치 상점에서 가장 크고 멋진 장난감을 사려고 할 때 용돈을 오랫동안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최근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많은 돈을 쓰고 있어서 새 배를 만들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거든요. 게다가 배를 건조하려면 용접이나 엔지니어링과 같은 특수 기술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이러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별 과제를 내주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작업해야 하는데 결석하거나 자기 몫을 하기 싫은 아이가 있는 경우와 비슷하죠. 그러면 전체 프로젝트를 완료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아이디어는 배를 잘 만드는 다른 국가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미술을 정말 잘해서 조별 프로젝트에서 항상 1등으로 뽑히는 반아이와 같습니다. 한국에는 대형 컨테이너선부터 화려한 유람선, 군함까지 모든 종류의 배를 건조하는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특별한 기술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른 많은 나라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더 많은 해군 함정을 건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 게임을 정말 잘하는 친구와 팀을 이루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미국과 한국이 팀을 이룬다면 정말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과 무기를 모두 갖춘 지금보다 훨씬 크고 더 좋은 함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를 더 많이 건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들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태평양이 해운과 무역에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태평양은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국가가 태평양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이러한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경우 태평양에서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시하고 다른 나라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장난감을 학교에 가져와 친구들에게 자랑할 때처럼 자신이 가장 멋진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중국이 해군을 증강하고 태평양에서 더욱 강력해지면서 미국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학교에 가져왔는데 다른 누군가가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만 더 크고 멋진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의 자리를 잃고 싶지 않은 미국은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협력함으로써 태평양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기술을 갖춘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할 수 있고 어느 한 국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깃발 뺏기 게임을 할 때 팀에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모두 함께 일하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태평양에서 미국과 한국은 이기기 어려운 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게임이나 과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태평양에서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는 것은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태평양 지역에는 다양한 국가가 존재하고 때로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큰 분쟁과 같은 나쁜 일이 발생하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태평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양국은 모두가 바다와 자원을 놓고 싸우지 않고 공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 때 장난감을 번갈아가며 나눠야 하는 것처럼 항상 쉽지는 않지만 모두가 함께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미국과 한국이 함께 해군 함정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의미를 기억하세요. 물론 멋진 함정을 만들고 힘을 과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고 태평양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큰 일이고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팀워크와 협력을 통해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고 모두에게 조금 더 공정한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꽤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좋아요. 최근에 일어난 정말 멋진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배를 정말 잘 만든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한국이 무기나 군사 장비 같은 다른 것들도 잘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이 군인이고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새 총이나 탱크, 심지어 비행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구매할 때는 안전을 지키고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제품을 고르고 싶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곳에서 군사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오랫동안 무기와 장비를 만들어 왔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국가들이 다른 옵션을 찾고 있는데 바로 한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정말 빨리 달리고 멀리 쏠 수 있는 탱크, 하늘 높이 날아다니며 온갖 묘기를 부릴 수 있는 비행기 등 온갖 종류의 멋진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을 다른 나라에도 팔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에 있는 나라로 군대를 더 강력하고 현대적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의 장비가 최고의 장비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치 마트에서 새 장난감을 고를 때와 비슷하죠. 잘 아는 브랜드의 제품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의 제품도 있는 등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멋지고 재미있어 보이는 장난감을 발견하면 익숙한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한번 사용해 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폴란드가 한국 군용 장비에 대해 해온 일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군용 장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잘 작동하는 것을 보고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받은 물건에 정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탱크, 비행기, 심지어 포탄을 아주 멀리 쏠 수 있는 멋진 대포도 구입했습니다. 폴란드가 특히 관심을 보인 것 중 하나는 K9 썬더입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만든 일종의 대포인데 세계 최고의 대포 중 하나입니다. 40km까지 포탄을 쏠 수 있는 정말 크고 강력한 대포인데 도시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포탄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K9 썬더는 정말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정말 멋져요. 빠르게 움직여 제자리를 잡은 다음 목표물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확히 목표물에 포탄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치 전투에서 슈퍼히어로가 우리 편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완벽한 조준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K9 썬더를 대량으로 구매했고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고 강력한 총이 있으면 군대가 더 강해지고 나라를 더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폴란드가 한국에서 구입한 멋진 물건은 K9 썬더뿐만이 아닙니다. K2 블랙팬서라는 탱크도 구입했습니다. 이 탱크는 탱크계의 슈퍼히어로와 같은 존재로 크고 강하며 최첨단 기술을 자랑합니다. K2 블랙팬서는 정말 특별한 모든 종류의 멋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력한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거친 지형에서도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적의 포격으로부터 내부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두꺼운 장갑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이 놀라운 정확도로 조준하고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첨단 컴퓨터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적과도 싸울 수 있으며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슈퍼히어로 탱크가 옆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이 전차를 군대에 보유하게 되어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관심을 보인 것은 K9 썬더와 K2 블랙팬서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한국에서 FA-50 파이팅 이글이라는 비행기를 구입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날렵하고 빠르며 온갖 멋진 묘기를 부릴 수 있는 하늘의 스포츠카와 같은 비행기입니다. FA-50은 경전투기라고 불리는 비행기의 일종입니다. 즉, 정말 큰 전투기보다 작고 가볍지만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정말 빠르고 높이 날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무기를 탑재하여 적의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FA-50의 정말 멋진 점은 비행이 정말 쉽고 유지보수가 정말 쉽다는 것입니다. 즉, 첨단 전투기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국가에서도 이 전투기를 사용하고 잘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전하기 쉽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정말 멋진 스포츠카를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FA-50을 여러 대 구입해 다양한 임무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경을 순찰하고 몰래 침입하려는 적을 감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병력을 지원하거나 적의 탱크나 병사를 제거하기 위해 비행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조종사를 훈련시켜 향후 다른 종류의 비행기를 조종할 준비를 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폴란드가 한국에서 도입한 FA-50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비행기가 자국의 안전을 지키고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우선 한국이 군용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류의 군용 장비를 잘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만든 것만큼 혹은 그보다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고 그것도 아주 높은 품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군용 장비의 우수성을 알아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 가지 예일 뿐이며 다른 많은 국가들이 군 장비를 갖추기 위해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으며 한국을 정말 좋은 옵션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학생이 학교에 들어와서 수업을 잘하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항상 1등을 하던 아이들에 익숙해져서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학생이 점점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군용 장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같은 나라들이 한국 군용 장비의 우수성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자신들도 한번 사용해봐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장비를 구매하고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그 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한국에서 탱크나 비행기, 총을 구매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의미를 기억하세요.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들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그 장비의 가치를 알아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커질 것입니다. 거대한 전시장에 들어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곳은 군사 애호가와 국방 전문가들을 위한 거대한 놀이터와도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최신 군사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 모여들면서 이곳은 흥분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인상적인 차량과 무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자동차 쇼를 보는 것 같지만 반짝이는 스포츠카 대신 탱크, 장갑차, 무시무시해 보이는 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된 장비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인파 사이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레오파드 탱크는 놓치기 힘든 장비인데 거대한 중장갑 차량으로 그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부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차륜형 장갑차는 적의 포격으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전장을 가로질러 수송하도록 설계된 장갑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만큼이나 멋진 무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이 무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길고 강력한 총이 장착된 거대한 궤도 차량입니다. 총 자체는 곡사포라고 불리며 기본적으로 정말 큰 포를 멋지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제 K9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한화 디펜스라는 한국 회사에서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고 정말 잘 만들어 왔습니다. K9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주포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포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본적으로 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차량에 장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포를 트럭이나 다른 차량 뒤에 견인해야 했기 때문에 전장에서의 기동성과 유연성이 훨씬 떨어졌습니다. K9과 같은 자주포는 전체가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에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핀란드가 K9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두 동쪽에 있는 이웃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정확히 830마일이나 되는 꽤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방어해야 할 영토가 매우 넓기 때문에 핀란드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K9과 같은 새로운 군사 장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핀란드 국방부는 이미 한화 디펜스와 여러 대의 K9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곧 핀란드에서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핀란드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구매하는 것은 K9뿐만이 아닙니다.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과 같은 다른 멋진 장비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최대 190마일 떨어진 목표물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거대한 로켓 발사기입니다. 정말 큰 폭죽이 하늘에서 폭발하는 대신 적의 목표물에서 폭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핀란드는 과거에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으며 그 이후로 러시아와 꽤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핀란드는 당시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고 있던 소련에 맞서 싸웠습니다.
꽤 잔인한 전쟁이었고 핀란드 국민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핀란드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원한다면 언제든 침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소련은 사라졌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꽤 크고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미친 일들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에 대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군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과인 자주포는 그 전략의 큰 부분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시 전시회로 돌아가 봅시다. K9을 구경하고 있는데 하마 디펜스 유니폼을 입은 친근해 보이는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는 총에 대해 매우 흥분하며 총의 모든 기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총은 분당 최대 6발까지 발사할 수 있어요. 그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리고 사거리가 29마일이 넘습니다. 즉, 수평선 너머에 있는 목표물이 다가오는 것을 알기도 전에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통계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그가 차량 뒤쪽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최대 40널발까지 장전할 수 있는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승무원들이 멈추고 재장전할 필요 없이 오랫동안 사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무기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는지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바퀴 달린 큰 총이 아니라 온갖 첨단 기능과 성능을 갖춘 복잡한 기계입니다. 하지만 K-라임은 서류상으로만 인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도 입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화 방산 담당자는 K-라임이 전 세계의 다양한 분쟁과 훈련에 사용되어 왔으며 항상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했습니다. 라고 그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터키, 폴란드,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그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모두가 K9의 액션을 원합니다.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국가들이 국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계의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핀란드와 다른 국가들이 K9과 같은 무기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마 디펜스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군사기술의 세계에 대한 흥분과 호기심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계와 첨예한 지정학으로 가득한 매혹적인 분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에 대해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K9과 같은 무기는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난감이나 도구가 아니라 전쟁의 도구이며 전쟁은 언제나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헬싱키 방산 전시회에 전시된 인상적인 장비들을 둘러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장비를 만드는 데 들어간 독창성과 기술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레오파드 탱크의 매끈한 라인부터 K-가임 곡사포의 강력한 힘까지 군사기술의 세계에는 부인할 수 없는 인상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전시장을 나와 쌀쌀한 헬싱키의 공기 속으로 나가면 세계를 형성하는 지정학과 국방의 복잡한 그물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이 많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K-9 자주포와 같은 무기가 등장하면서 전쟁의 미래는 흥미진진하고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 여러분도 차세대 군사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무기를 가까이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핀란드와 러시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나라는 꽤 오랜 역사를 함께 해왔지만 항상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 두 나라가 얼마나 가까운지 이해해야 합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약 1340km, 미국인 여러분에게는 약 830마일 길이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긴 국경이며 수년 동안 많은 긴장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정말 큰 나라입니다. 정말 큰 나라예요. 국토 면적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며 인구는 1억 1,400만 명이 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주변 국가로 영토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습관이 있었어요. 반면 핀란드는 훨씬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550만 명에 불과하고 국토 면적도 러시아보다 훨씬 작습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항상 강인하고 독립적인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핀란드와 러시아는 어떻게 처음에 이웃이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핀란드는 사실 스웨덴 왕국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1089년 러시아와 스웨덴은 큰 전쟁을 벌였고 결국 러시아가 핀란드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후 108년 동안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인들은 결코 러시아의 일부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19세기 내내 핀란드에서는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마침내 1917년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핀란드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해 12월 6일 핀란드 의회는 핀란드를 독립공화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핀란드는 독자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 독립한 핀란드는 곧 보수적인 백인과 사회주의자인 빨갱이 사이의 내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결국 백인이 승리했지만 전쟁은 핀란드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불과 수십 년 후 핀란드는 더 큰 갈등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1939년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핀란드는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소련, 이름만 다를 뿐 러시아에 불과했더니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고 핀란드를 점령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핀란드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핀란드 군대는 겨울 전쟁으로 알려진 일련의 전투에서 훨씬 더 큰 규모의 소련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핀란드군은 게릴라전, 위장 전술과 같은 영리한 전술을 사용하여 소련군을 압도했고 소련군이 익숙하지 않은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 날씨에 도움도 받았습니다. 결국 핀란드는 독립을 지켜낼 수 있었지만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겨울 전쟁은 잔인했고 핀란드 국민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소련에 맞서 싸웠지만 핀란드는 이제 나치 독일 편에 서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황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핀란드는 더욱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소련군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핀란드는 자원과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1944년 소련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약은 가혹했습니다. 핀란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던 카렐리안 지역을 포함해 영토의 상당 부분을 소련에 내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소련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이는 핀란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영토를 잃고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독립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핀란드는 재건에 힘쓰며 중립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핀란드는 현재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며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국가로 간주되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핀란드와 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같은 곳에서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핀란드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러시아가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최근 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K-라임 자주포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지난 장에서 이야기했듯이 K-라임은 정말 인상적인 포병입니다. 사거리가 길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단시간에 많은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와의 잠재적 충돌이 걱정되는 나라라면 꼭 보유하고 싶은 무기입니다. 핀란드는 이미 한국에 K-라임을 주문했고 조만간 국내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주 먼 곳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하이마스 로켓 발사기와 같은 다른 첨단 무기 시스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뿐만이 아닙니다. 핀란드는 스웨덴과 발트해, 연안 국가 등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관해서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러시아를 걱정하는 나라가 핀란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과 전 세계의 많은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매우 긴장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경우 특히 긴장감이 높습니다. 러시아와 오랜 역사를 함께 해왔고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이웃 국가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닥칠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핀란드가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거나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맥락을 기억하세요. 단순히 멋진 장난감을 갖거나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때로는 위험한 세상에서 자신과 삶의 방식을 보호하려는 작은 나라의 노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핀란드와 러시아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무언가 양보할 때까지 긴장이 계속 고조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핀란드와 러시아가 국경을 공유하는 한 어느 정도의 긴장과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핀란드 사람들은 강인한 민족입니다. 수년 동안 많은 일을 겪어왔고 항상 반대편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K-라이 자주포와 같은 무기로 전 세계에 핀란드를 건드리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한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진 이웃 나라인 핀란드와 러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엄청난 여정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핀란드와 러시아의 역사, 그리고 핀란드가 군대 강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핀란드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9 자주포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핀란드가 이미 한국에 여러 대를 주문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최근에 그 주문을 2배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이미 주문한 48대 외에 추가로 48대의 K-라임을 구매하기로 승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래, 총을 더 샀네. 그게 무슨 큰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그 많은 K-라인을 구입하는 것은 큰 투자이며 핀란드가 국방력 강화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K-라인 한 대당 가격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총 자체의 비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무원 교육, 차량 유지 보수, 탄약 및 기타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물류적으로나 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K-람에 투자하는 나라는 핀란드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소련의 일부였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를 기억하시나요? 에스토니아도 K-람을 몇 대 구입했고 국방비 지출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작년에 비해 국방비를 무려 42%나 올렸습니다. 이는 엄청난 증가율이며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러시아 바로 옆에 있고 과거 소련의 일부였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대하고 강력한 이웃 국가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백 마일 떨어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토니아는 그 열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는 이 모든 K9과 다른 멋진 무기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 두 나라는 이 무기들을 그냥 앉아서 먼지만 쌓이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두 나라 모두 수많은 군사 훈련과 훈련을 실시하여 군대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새로운 장비로 연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영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스웨덴, 노르웨이, 발트해, 연안 국가들과 합동 훈련을 실시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가 간 관계와 위기 시 공조 능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멋진 군사 기술은 K9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두 나라는 K-5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K-HAM 탄약 운반차를 확인했습니다. K-HAM은 기본적으로 K-5의 모든 탄약을 운반하는 대형 장갑차입니다. 탄약을 K-5의 주포로 직접 옮길 수 있는 자동 장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K-9이 멈추고 재장전할 필요 없이 더 오랫동안 사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K-10 탄약 운반차와 K-9 자주포가 함께 작동하는 것은 마치 경주에서 매우 효율적인 피트크루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K-람은 트랙을 질주하며 빠른 속도로 탄환을 던지는 레이스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K-10은 피트크루로서 K-9이 한 바퀴 한 바퀴를 계속 달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꽤 인상적인 시스템으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장에서 군대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총과 탄약 운반선, 군사 훈련에 대한 이야기는 다소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에게 러시아의 침략 위협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목격했고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다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과 시간을 군대에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크고 무서운 무기를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외교와 협상을 통해 복잡한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핀란드는 강대국 간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냉전 시기 핀란드는 핀란드화라는 정책을 통해 소련과 서방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토나 바르샤바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독립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소련은 사라졌고 세계는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여전히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잠재적 침략자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핀란드가 K-9을 더 구입하거나 에스토니아가 국방비를 늘렸다는 기사를 보게 된다면 더 큰 그림을 기억해 보세요. 이 나라들은 단순히 멋진 장난감을 사거나 강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섭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국민과 삶의 방식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는 국가가 무기와 군대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에 살게 될지도 모르죠. 무력과 침략 대신 외교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와 같은 국가들은 안전과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K-9 자주포를 몇 대 더 구입하거나 군사 훈련을 몇 번 더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선택과 큰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때때로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처럼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려는 국가가 있는 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K-9과 국방 예산을 계속 주시하세요. 복잡하고 때로는 무서운 세상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 시기를 되돌아보며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K-9을 사들이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정말 대단한 시절이었지. 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같은 국가가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K라의 자주곡사포에 대해 이야기하고 왜 전 세계 국가들이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할 때 이 곡사포가 인기를 끌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K9은 매우 인상적인 포병입니다. 사거리가 40km가 넘고 분당 최대 6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매우 정확합니다. 하지만 K9의 진정한 차별점은 기동성입니다. 트랙형 설계와 강력한 엔진 덕분에 모든 종류의 지형에서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다른 장갑차를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군사작전을 조율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인기면에서도 K9은 확실히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용 장비의 빌보드 핫 100과 같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K9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습니다. 즉, 전 세계 자주 곡사포의 절반 이상이 K9이라는 뜻입니다. 꽤 인상적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K9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몇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K9은 정말 잘 설계되고 잘 만들어진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K9을 제조하는 한국 기업인 한화디펜스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군 장비를 생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대포 한 자루를 만들 때 혹독한 전투에서도 잘 작동하고 견딜 수 있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K9을 통해 각국은 최고 수준의 제품을 확보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K9의 인기의 또 다른 큰 요인은 경제성입니다. 거대하고 첨단 기술이 집약된 포병이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겨질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자주곡사포와 비교하면 K9은 실제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또한 한화디펜스는 커스터마이징과 기술 이전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즉, 각 국가는 한화디펜스와 협력하여 특정 필요와 요구사항에 맞게 K9을 개조할 수 있으며 일부 구성품을 직접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맞춤형 장비를 확보하고 한화디펜스는 고객 기반을 확대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K9의 인기 비결은 경제성과 맞춤화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시나리오에서 여러 차례 그 성능이 입증되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K9은 전 세계의 수많은 분쟁과 군사작전에 배치되어 항상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분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에 맞서 K9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K9의 기동성과 화력은 우크라이나군이 자리를 지키고 분리주의자들에 맞서 반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의 잠재적 침략에 대한 억지력으로 K9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세계에서 강력한 현대식 포병 부대를 보유하는 것이 주권과 안보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K9의 인기는 유럽과 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 세계 다른 지역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등의 국가에서는 K9을 군용 무기고에 추가할 수 있는 귀중한 차량으로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K9이 이들 국가의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현대전의 변화하는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포병이 고정식이어서 대포병 사격에 취약한 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K9의 기동성과 첨단 표적 시스템 덕분에 적군이 대응할 기회를 갖기 전에 빠르게 이동하여 몇 발을 발사한 후 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격 후 이동 능력은 화력보다 속도와 민첩성이 더 중요시되는 오늘날의 전장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K9은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빠르고 쉽게 이동하여 탐지 및 반격을 피할 수 있는 등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합니다. 또한 K9은 매우 다재다능한 장비입니다. 전통적인 포격부터 보다 정밀한 표적 타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과 고르지 않은 지형을 탐색하는 능력 덕분에 도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9의 경제성, 커스터마이징 옵션, 입증된 실적,
다목적성 등 이러한 모든 요소 덕분에 K9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주 곡사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군대를 현대화하고 업그레이드하려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K금이 생산 라인에서 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K9의 인기는 단순히 기술력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진화하는 현대 전쟁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느 방향에서든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각국은 즉각적으로 자신과 자국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K9과 같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K9과 같은 첨단 이동식 포병에 투자함으로써 각국은 잠재적에게 필요시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방어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억지력이며 우리는 화력을 뒷받침할 수 있으니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억지력이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상 유지에 도전하고 무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현대식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각국은 최소한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핵심이 아닐까요? 결국 모든 군대의 목표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외교, 억지력 또는 실제 전투를 통해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군대의 존재 이유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한 국가가 K9과 같은 새로운 군사 장비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더 큰 그림을 기억하세요. 최신의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거나 이를 위해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불확실하고 종종 위험한 세상에서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K9과 같은 군사 장비가 필요 없는 세상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서로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총은 사냥이나 스포츠에 사용되는 총기뿐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K9과 다른 군용 장비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K9과 같은 고품질에 신뢰할 수 있는 장비에 기꺼이 투자하고 생산하는 국가가 있는 한 우리 모두는 필요시 자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K9을 비롯해 전 세계의 안전과 보안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다른 모든 군용 장비에 경의를 표합니다. 분노에 휩싸여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필요할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